2부 김변의 시선,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김문석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올라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또 언덕에 있어서 네.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주 여객기 참사. 근데 가족을 잃은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인데 그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일 또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온라인에서 모욕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024년 10월 29일 이제 사고가 발생했죠. 근데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우리 희생자와 유가족을 이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다수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뭐 가짜 유족이다, 부모가 벌 받았네, 보상금만 몇 명이냐, 뭐 이런 식의 또 아무튼 비난글이 올라와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공항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모항공항이고 제주항공 참사였습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수사,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2025년 1월 8일자 기준으로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총 163건의 게시물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뭐 전남 경찰청을 포함해서 이제 경찰이 현재 118명 규모의 전담 수사단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악성 게시물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다 보니까 광주지방변호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 9명을 특정해서 6명에 대한 고소가 또 이루어진 상태고, 나아가서 이제 방송통신심의회도 포털 등 53개사에다가 이제 통지를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강화해달라, 그리고 발견 시 즉시 삭제해달라, 이런 식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의자가 체포도 됐습니까? 며칠 전에? 예, 그렇습니다. 1월 4일자에 이제 30대 남성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서 모욕 혐의로 이제 검거되었고요. 바로 며칠 전 1월 7일자에도 또 전남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한 명을 추가로 검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법률이 이런 행위에는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변호사님 저도 많이 이제 여러 법령이 있어서 헷갈리곤 하는데요. 일단 그 특정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비방했다는 전제로 해서 주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간단하게 부릅니다. 그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참사 사건과 같이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거고, 그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어쨌든 정보수단을 통해서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건데, 이제 뭐 사실을 통해서 비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비방하는 거 2개 정도로 나뉘고요. 이제 사실로 비방할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된 사실로 비하한 경우에는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망자이다 보니까 주로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는 119 이런 데 장난전화, 뭐 112에도 장난전화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있었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꼭 법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과거에도 이런 대형 참사 있을 때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을 떠나서 참사 자체가 많이 반복되는 게 안타까운데, 사실 과거에 세월호 참사, 뭐 이태원 참사, 아리셀 참사 등 뭐 다양한 참사가 많이 반복되었었죠. 그리고 그런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어떤 유가족이나 희생자에 대한 모욕도 항상 뒤따라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이제 희생된 학생들의 유가족을 모욕하는 어떤 게시글, 뭐 징하게 헤쳐먹는다, 세금 도둑이다, 뭐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냐, 이런 식의 이제 뭐 헛뜯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법원이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향해 음담패설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하기도 했고요. 또 희생자들을 음식물로 빗댄
모욕하는 사진 올리기도 했죠. 이제 홍어 이제 전라도를 비하해서 이제 그런 식의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징역 4개월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 이외에도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예, 세월호 참사를 이제 조사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집이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이제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41건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고 뭐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동일하게 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희생자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 당연히 뭐 책임 물어야겠고, 근데 이를 알고도 그대로 이제 방치한 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측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물론 원초적인 책임은 당연히 게시글을 올린 사람에게 있겠지만 사실 어쨌든 그 게시글을 올려서 운영되는 포털 사이트가 파급하는 데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과거에 비방글을 방치한 포털 등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네. 그 이제 대법원은 이제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과 관련해서 포털 등 사이트가 이제 피해자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 그 존재를 인식했고 그런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 경제적 통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우고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유사한 내용을 걸리지 않게 삭제하거나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일단 기준을 설치했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한 1,6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터넷에 이제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면 네. 뭐 욕설, 비방 이거를 넘어서 네. 성적으로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성적 욕설이란 일반 비방도 처벌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아가서 더 심한 성적 욕설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아, 예. 예, 다만 이제 적용 복구가 좀 상이한데요. 대표적으로 그 이태원 참사 직후에 뭐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뭐 이제 부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 뭐 성적 비하 모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이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이제 불법 정보 유통이라고 하는데요. 좀 읽어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나 문헌 또는 이제 공공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 예, 이걸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태원 참사 사례에서 사실 1, 2심은 그런 게시글들이 음란한 문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하긴 했었는데요. 아. 이제 그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이기보다는 그냥 음란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그 유통을 막는 차원이라서 약간 좀 취지에서 혼동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결국에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예. 그 사망자 유체를 성적 혈압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했다고 해가지고 유죄로 다시 무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제 똑같이 성적으로 비하는 경우에 어떤 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그러니까 뭐 음란물 유포죄 적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때는 성폭력 처벌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한다거나 좀 저는 어렵습니다.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저도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왔는데 이게 명확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은 유통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특정 상대방 어떤 개인이 아닌 공중에 유포하는 것을 주로 처벌하는 이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어쨌든 유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면 목적이 어떠했든 무조건 처벌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와 반면 이제 성폭력 처벌법은 어쨌든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질서 유지도 당연히 포함은 되겠지만 어쨌든 특정인에 대한 어떤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게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처벌도 하고 있고, 근데 왜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고만 있어도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저로서는 좀 신기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저희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처벌의 수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뭐 도덕적으로는 정말 질타받을 사건이지만 뭐 살인죄나 이런 강간죄나 중범죄보다는 또 낫다라는 게 어찌됐든 법률적 평가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벌금형에 선고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는 이제 친고죄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고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족이 이런 슬픔을 이제 어떻게 해소하고 네. 보듬어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사실 자기 피해를 구제해 보겠다고 신고하는 조치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선례가 돼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이어서인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변호사들도 내려가서 많은 도움을 또 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것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지원단이 이제 만들어졌고 저도 지원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조언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내일 한 분 모셔가지고 그 말씀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예. 이런 문제 해결책은 그럼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수위 조금 더 높이고 처벌 수위를 높은 것도 당연한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 해소는 그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해서 올리는 자신의 글들이 예. 이제 말과 달리 어떤 무게감이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모욕죄나 방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 처벌의 그 통계를 살펴보면 10대나 20대가 좀 많은 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처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처방을 한다 하면 아무래도 어떤 인식의 개선, 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정신적인 성숙도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